푸틴 전복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은 두 가지 유형의 러시아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타도하려는 전 러시아 의원을 포함한 언론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채널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러시아 그룹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명령한 후 러시아 정부는 독립 언론에 대해 힘든 조치를 취하여 친정부 언론만이 친푸틴 대통령의 관점을 홍보했다. 이것은 많은 러시아가 받는 전쟁에 관한 유일한 소식이 정부에 의해 제재되고 분쟁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디어 풍경을 배경으로 2014년 크림 합병에 반대한 러시아 의회 의원 일리아 포노마레프는 전쟁을 막기 위해 새로운 채널 2월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언론인 그룹과 협력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판과의 인터뷰에서 포노마레프는 그의 뉴스 방송국의 목표를 설명했는데, 이 뉴스 방송국은 러시아가 실패와 전쟁 범죄 혐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조용해질 자료를 출판했다. 그는 가디언에게 텔레비전 회사가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두 그룹의 러시아인이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그룹은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지하는 더 젊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당국이 이미 반대 의견을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이미 푸틴 전쟁에 반대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두 번째 그룹은 왼쪽 편견을 가진 러시아 노동 계급을 포함한다. 그는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입대 사무실에 대한 공격이 그들에게 기속될 수 있다고 가디언 보고서는 설명했다. 포로마레프는 2월 아침판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공격에 대한 제한된 책임을 주장했다. 러시아는 세계를 협박하기 위해 식량 주식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습은 주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화물 자동차 수리 공장을 명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화 세계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완화하기로 약속한 후 일주일. 곡물과 같은 물품을 운송하는데 사용된 자동차 건설 공장에 대한 최신 공격은 모스크바가 식량 공급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것은 기후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세계 식량 부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식량 공급을 인질로 잡고 세계를 협박했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서방이 푸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책임. 서방은 모든 것에 대해 푸틴을 비난하면서 너무 멀리 갔다. 채텀 하우스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포럼의 오리시아 누체비치는 러시아 지도부가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데 영감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서방이 곡물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고 더 많은 러시아 곡물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누체비치는 말했다. 그들은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아의 위험 때문에 세계를 협박하고 큰 경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같은 프레드릭 클림의 라자라트 남국제연구학교, 다르게 본다. 서방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 중 일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푸틴과 러시아를 비방하고 고립시키려 한다. 이해할 수 있는 동기이지만 식량 부족의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클레임 CNBC에 말했다. 수위군은 모스크바가 6,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슈이 국방장관은 화요일 육군 본부와의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모스크바 군대에 의해 약 6,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의 126군인이 항복했으며 총수는 6,489명이라고 슈이는 말했다. 러시아 군대는 루한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대의 마지막 거점인 세베로도네츠크 정착촌을 점령했으며 포파스나에서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화해를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고 장관은 계속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피신한 세베로도네츠크 공업지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의 97%가 지금까지 해방되었다. 고 쇼군은 덧붙였다.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의 왼쪽 은행을 따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이 해방되었다. 크라스니 리만과 스비아토고르스크의 도시를 포함 뿐만 아니라 15다른 정착지, 슈이고 말했다.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복원이 진행 중이며 마리우폴 항구는 화물선을 받기 시작했다. 마리우폴의 마지막 수비수가 러시아 군대에 항복하기 전에 피난처를 취한 아조프탈 야금 공장은 광산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러시아 관리가 요약했다.